요 근래에 변희재라고 하는 분이 쓴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이런 책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2월 1일인가 이렇게 이제 발매가 돼서 지금 뭐 교보문고니 여러 그 인터넷 서점에서 정치 시사 이런 분야에 지금 1등으로 이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책을 이제 보고 있고 이 책을 이제 저도 알게 돼서 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탄핵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정말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발단이 된 게 아시는 것처럼 JTBC 손석희의 태블릿 PC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이제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열받아서 뭐 촛불 혁명을 한다 그러고 광화문 광장에 뛰어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변희재라고 하는 분은 미디어 워치 여기 신문사 이쪽에 이제 대표도 하시고 아마 이런 분이신데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지난 4년 동안 태블릿 PC 하나 이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많은 그런 그 자료들을 모으고 또 이것이 조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어요. 변희재 태블릿 사용 설명서 돼 있고 조작과 거짓을 양산한 공범들의 세상 하고 태블릿 PC 사용자는 최순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이제 탄핵의 시작과 끝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뭐라 그럴까 희귀한 그런 그 말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뒤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조작 기술의 실체를 파헤친 4년여 진실투쟁의 기록.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변희재라고 하는 이분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한 1년 동안 감옥에도 가고 정말 어려운 그런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어요. 초능력 논리범죄, 묵시적 청탁과 묵시적 공모,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뇌물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 탄핵당한 것으로 세뇌된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게 될까 봐 겁이나 재판부가 선고한 그 죄목이 뇌물죄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조작해낸 개념이 묵시적 청탁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명시적 청탁을 하진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서로의 이권을 이해하여 청탁을 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초능력 같은 그러한 논리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블릿이 필요했다. 법적 증거가 아예 없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을 경제공동체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이어줄 매개체는 오직 태블릿밖에 없었다. 그래서 JTBC의 태블릿 보도는 전 국민에게 최서원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태블릿을 통해 국가 기밀을 넘겨받아 사익 추구를 위해 악용했다는 결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사건이다. 그런데 이 책은 2008년 5월 29일 태블릿 PC 그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이고 태블릿은 JTBC와 검찰을 거치면서 증거가 훼손 및 조작되었다고 투쟁해오던 변희재가 전격 사전 구속되었다가 2019년 5월 1년간의 수감 생활을 한 뒤 보석으로 석방되어 새롭게 찾아낸 태블릿 관련 증거 기록들을 담은 진실투쟁 기록이다. 참 진실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는 진리로 표현이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추루스. 이게 참 추루스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 가기 전에 아마 예레미야 5장인가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녀 보면서 진리를 찾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해서 옳은 걸 옳다 그러고 그런 걸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이 진실투쟁 기록이다. 이런 진실투쟁한다고 하는 게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블릿 PC 실사용자는 김한수이고 검찰은 김한수와 함께 어떻게 이를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켰는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
4년여를 한결같이 태블릿 PC 진실투쟁을 위해 달려온 변희재, 이제 그 진실의 무게를 찾아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를 일으켜 세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참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과 같은 그 자세,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일탈하는 일을 수없이 시도합니다. 그 일탈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떠밀리다시피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선택이어야 한 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문의는 일탈이지만 그것은 투쟁이 됩니다. 무엇을 위한 투쟁이냐가 관건이겠지만, 제가 지은 손석희의 저주가 그러했습니다. 일탈이지만 막다른 골목에서 떠밀리다시피 한 게 아닌 선택에 의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 이제 하면서 최서원 1심 재판에서 국과수 태블릿 포렌식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본능적인 나의 일탈은 또다시 꿈틀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2편의 책을 쓰게 됐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본 감옥만 떠올릴 수밖에 없었으니, 그러나 감옥도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보니까 사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 이름 이제 쭉 이렇게 나오면서 심지어 평소 뉴스에서만 봤던 드루킹, 고영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이슈 메이커들이 모두 서울 구치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빠삐용을 읽으면서 탈옥과 복수보다는 당당하게 감옥문을 부수고 나가 진실을 알리겠다는 결의를 더욱 궁굴렸습니다. 더욱이 미디어워치 자문단에서 국과수의 포렌식 자료를 근거로 태블릿 디지털 조작 징조를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태블릿 진실 투쟁,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결국은 이 책으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 일 이후에 국가가 안 되는 방향 쪽으로 너무나 일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는 이 안타까운 이런 시점에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진실을 탐구하려고 하는 어떤 말 그대로 어떤 청년이죠. 이런 청년의 그 진실을 담고 있는 이런 투쟁의 기록, 이런 것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보수,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아래서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좀 구매를 하시고 이 안에 내용을 좀 읽고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진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오늘 소개하게 됐습니다. 변희재 태블릿 사용 설명서, 많은 분들이 읽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